자, 이거 아니고 이거 어저께 했었죠? 이건 어저께 했던 거니까 넘어가고요. 여기 선납세금이라는 거 할게. 여기 별표에 너무 중요해요. 선납세금. 자,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시험에 거진 한 문제 나오는 애입니다. 됐죠? 자, 보시죠. 일단 선납세금이 왜 자산인지 설명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앞으로는 그냥 한 1, 2교시는 이론하고 3교시 때 몰아서 실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되겠죠, 여러분들? 자, 보시죠. 자, 일단 왜 선납세금이 자산이냐면 세금을 먼저 냈다 그 뜻이거든요. 선납이 먼저 납부한 세금 이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세금을 먼저 낸 것만큼은 나중에 그 세금 먼저 낸 것만큼 나중에는 덜 내도 돼요, 세금을. 맞죠? 그래서 세금을 줄이는 효과죠. 먼저 낸 세금만큼은 나중에 낼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권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권리라서 선납세금을 일단 자산이라는 겁니다. 알죠? 자, 한번 사례 들어볼게요. 여기 일단 10% 무시하시고 곧 설명할 거니까 보실게요, 여러분들. 자, 갑이요. 여기가 회사예요, 회사. 자, 갑이라는 회사가 은행한테 이자를 100원을 받는데 여러분들 이자를 100원이요. 그럼 여기에서 은행은 이자 비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갑 입장에서는 이자 수익이 되겠죠. 동의되시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소득이 있으면 뭐를 내야 돼요, 나라에? 세금을 내야죠. 맞죠? 근데 세금은 내가 벌어들인 거 다 내요? 그죠? 그럼 사람 죽어요. 나는 일을 왜 하는가, 막 이렇게. 그죠? 그래서 정해진 우리가 세율, 세금 퍼센트를 세율이라고 하는데 이 세율을 10%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갑이 지금은 벌어들인 거죠. 이자 수익을요. 자, 벌어들였으니까 이 100원의 10%를 곱한 세금 10원이죠. 10원을 세무서에 갖다 내야 돼요. 맞죠? 갖다 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갑이 잘 낼까요? 이게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보고요. 은행에서 이자 받으셨으니까 세금 좀 내세요. 라고 하면 저 귀찮아요. 귀찮아요 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 내가 은행에 저금해서 내가 소득 벌었는데 당신들은 국가예요? 당신들이 왜 세금을 뜯어가세요? 이렇게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월급 받으실 때 세금 뜯기만 정말 피눈물 나잖아. 피눈물. 맞죠?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왜 그러는 거야 자꾸 나한테 이렇게. 그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잘 안 낸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세무서 입장에서도 그걸 원치 않아요. 뭐냐면 자, 은행으로부터 이자 받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우리나라에 거의 애들 빼고는요. 맞죠? 근데 세무공무원은 진짜 적어요. 이 사람들에 비해 3천만 명 정도 되면 세무공무원은 몇십만 돼요. 몇십만. 그죠? 몇십만. 그러면 몇십만이 몇천 원을 상대하려면 거의 한 사람당 한 200명을 커버를 해야 돼요. 맞죠? 그러면 한 사람이 200명을 커버한다라는 건 행정의 효율도 낭비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세금이라는 건 소득이 있는 사람이 내야 되는 게 맞지만 우리가 너무 이제 형평성도 떨어지고 세금도 잘 안 내려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은요. 은행을 족치는 거예요. 은행을. 그러니까 은행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세무서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은행한테 야 원래는 갑이 네가 갑한테 이자를 100원 주고 요 갑이 세금 10원을 갖다 내는 게 맞지만 요 갑이 세금을 안 낼 거니까 은행 너희가 갑이 내야 될 세금 10원은 빼고 얼마만 주란 얘기예요? 떼고 그렇죠. 90원만 주란 얘기예요. 90원만. 되시겠어요? 그러면 나머지 10원은 은행이 가지고 있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요게 며칠이라고 좀 하냐? 오늘이 10일이죠? 그래서 요게 만약에 11월 10일이라고 해봐요. 그럼 11월 10일이면은요, 일단 은행이 10원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랬다가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제 요거에 대해서 세금을 여기 10원을 언제까지 내냐면 다음 연도 우리가 10일까지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천징수 한다라고 불러. 이거 뭐냐면, 자, 원천징수가요. 여러분들이 그 월급 받으실 때 회사로부터 뜯기는 게 원천징수를 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원천징수는 뭐냐면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금 은행이죠.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요. 자, 소득이 있는 자가 내야 될 세금이나 사대보험 같은 거 있죠. 이거를 우리가 소득을 지급할 때 미리 뜯는 거 있죠. 뜯는 걸 원천징수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여러분 질문입니다. 원천징수는 그러면 지급자가 해요? 소득자가 해요? 원천징수 하는 사람은? 지급자가 해요, 여러분들. 다 회사에서 여러분 월급 줄 때 회사에서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원천징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당하시는 거지.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왠지 세무서에 갖다 내는 건 은행이니까 마치 은행이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세금 부담을 하는 것처럼 보이시지만 은행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은행은 갑이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을 대리해서 납부만 하는 거예요. 맞죠? 실질적인 세금은 여러분들 갑이 낸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요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알죠? 자, 그러면 요 11월 10일자 회계처리 보세요. 이 회계처리 말고요. 알죠? 이 은행 입장과 갑 입장 둘 다 시험에 무조건 잘 내요. 엄청나게. 둘 다 잘 보셔야 돼요. 보시면. 자, 일단 갑 입장에서의 분계 끊어볼게요. 요 11월 10일자요. 자, 여러분들 갑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자 수익이 되겠죠. 그죠? 갑은 이자 수익이죠. 은행한테 이자 받는 거니까. 그럼 우리가 이자 수익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겠죠. 또는 이자 수익이 발생했죠. 여러분들. 그럼 이자 수익은 성격이? 비용? 수익? 자, 수익이니까 어디? 대변. 그리고 수익이 발생했으니까 그대로 대변. 되셨죠? 얼마 적을까요? 얼마? 그렇죠. 여기가 중요해요. 90원 아니라 100원이에요. 100원. 여러분들, 선생님 돈 90원 받았는데요? 아니죠. 이거 내 돈 가지고 장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내 돈 가지고 장사하면 수익은 90원이 그냥. 맞죠? 근데 나는 주주들한테 투자받아서 운영하잖아요. 그럼 주주들이 관심 있어 하는 정보는 뭐예요? 수익하고 비용. 그래서 이익이 얼마인데 이거 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주들한테 우리 회사의 정확한 수익은 100원이에요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원래 총 이자 수익은 100원이었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빨리 이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편의점 내 돈 가지고 장사한다고 생각하시면 이게 진짜 안 돼요, 이거. 아시죠? 나중에 여러분 이거 이렇게 하셔야지. 그냥 용돈기입장 적으시면 잘려요. 그래서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아시죠? 세무법인 할 땐 단어 이렇게 처리해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죠? 총액으로. 그래서 우리가 수익하고 비용을 총액으로 적어야 된다라는 사실이 너무 중요한 게 그게 다 주주하고 채권자들이 관심 있어 하는 그 회사의 정확한 수익과 정확한 비용이에요. 알죠? 그래서 꼭 총액으로 적으셔야 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알죠? 암기하시고. 자, 근데 실제로 돈은 여러분들 90원 받았죠? 그래서 차변에 현금이 90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빵꾸가 어디에 나요? 차변에 나죠, 차변에. 예, 그럼 여러분들 듣고 버리세요. 우리가 여러분들 세금은 언제 내냐? 이게 법인이라고 가정할게요. 우리 시험은 법인이 나오니까. 그럼 여러분 법인이 내는 세금이 뭐죠? 법인세죠. 우리가 법인세는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내거든요. 그러면 갑 입장에서는 이 10원을 냈죠. 조심하실 게 은행이 납부하긴 하지만 경제적인 부담은 갑이 한 거예요. 알죠? 그럼 갑 입장에서는 다음 연도 3월 말일까지 내야 될 10원을 11월 10일 날 먼저 낸 거죠. 되시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선납세금, 미리 납부한 세금이라고 처리하는 거예요. 알죠? 그럼 처리한다라는 건 증가예요, 감소예요? 처리. 감소요? 처리한다. 아니, 여러분들 처리 이거 말고 죽이는 거 말고 여러분들 그 처리 말고. 그래서 감소라고 하신 거죠, 방금. 처리해. 그거 말고요, 여러분. 수익으로 잡는 그 자산 선납세금 잡는다. 그때 처리한다. 잡는다. 항상 처리한다. 잡는다예요. 사람 죽이는 거 말고요. 그 처리가 아니에요. 알죠? 그래서 선납 세금이라는 자산을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어떻게 줄 거냐면 원천징수세액은 자산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꼭 줘요.
숙제 내면 알겠죠, 여러분들. 숙제 낼 거니까 오늘. 아셨죠? 절대 괴롭히려고 하는 거예요. 많이 풀어보셔야 감 와요. 실기도 하고 기출문제 풀고 그래야 감이 잡히지. 예, 아무것도 안 하고 기출문제 요 실기만 하잖아요. 감 하나도 안 잡혀요. 됐죠? 여러 번 보세요. 여러 번. 이렇게 잡아요. 외우신다. 자, 그러면 우리 시험에는 값도 잘 내지만 은행 입장도 잘 내요. 은행 입장도요. 자, 이제 은행 입장 할게요. 은행 입장. 자, 여기 은행이에요. 은행. 요 날짜에 저 지금 하는 거 요거 아니에요. 절대. 예. 자, 은행 입장이에요. 자, 해보자. 자, 우리가 은행 입장에서는 이자 비용이죠. 맞죠? 이자 비용이 발생해요. 감소해요. 발생하죠, 여러분들. 비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이자 비용은 비용이니까 차변. 발생했으니까 그대로 차변. 얼마? 얼마? 100원이에요. 똑같이 100원 줘야죠, 여러분들. 90원 아니라니까요. 알죠? 100원이에요, 100원. 정확한 비용은 100원이었었잖아요, 여러분들. 단지 10원 세금 뜯고 나머지 90원만 준 거지. 아셨죠? 이거 정말 초심자분들이 진짜 힘들어 하시거든, 많이. 예. 왜냐면 자꾸 여러분들 내 돈 가지고 장사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알죠? 그 금물이 금물. 보고, 이제, 보고. 정확한 보고. 알죠? 자, 근데 실제로 돈은 90원 나갔죠? 그래서 대변에 현금 90원.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10원은 보관하고 있죠? 이 10원은 다음 달 10일까지 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의무니까 여기 대변에 빵꾸 나는 건 대변에 빵꾸 10원 나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의무니까 부채 계정 과목이 적혀야 돼요. 동의되시겠어요, 이거는? 외우셔야 돼, 부채. 이거 회계급 하신 분들 아마 주구장창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소득을 지급하는 자 입장에서요. 지급하는 자 입장에서 우리가 소득이 있는 자한테 지급을 할 때 세금 뜯는 거 있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예수금이라고 그래요. 예수금. 예수금. 왜냐? 이 10원은 다음 달 10일까지 내야 될 10원을 미리 받아서 보관하고 있는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미리 예자에 받을 숫자에 금액에 금자 써요. 예약하다. 그 예자예요. 다음 달 10일까지, 요 날짜 지금 11월 10일에 지금 다음 달 10일까지 내야 될 세금을 미리 받은 금액이잖아요. 미리 받은 금액. 했죠? 그래서 예수금이라고 하는 거지. 아멘 아니에요, 여러분들. 재미없죠? 예수금 시험에 잘 나와요. 꼭 암기하신다. 자, 그럼 예수금은 언제 감소할까요? 왜냐면 우리가 세금 내는 요 갑입장에서는 요 날 뜯기고 끝이에요. 맞죠? 근데 다시 은행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 달 10일 날 이 세금 내잖아요. 그럼 그때는 우리가 비용이 아니라 예수금이라는 부채를 납부한 거니까 부채가 감소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달 10일에는.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것도 조심하셔야 되겠죠, 여러분들. 자, 넘어갈게요. 넘어갈게. 잘 잡으셔야 돼요. 둘 다. 둘 입장. 같이 해야 돼. 같이 해야 시너지 나요. 같이 해야. 자, 이제는 여기에 중간연합세액인데 얘는 시험에 잘 안 내요. 저 미리 말씀드리면 잘 안 내요. 잘 안 내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는 여러분들 숙제 낼 거거든요. 어떤 숙제 낼 거냐면 실기 숙제. 우리 기출문제 되게 많거든요. 알죠? 그때 실기 숙제를 낼 거예요. 만약에 재무회계 끝나면 재무회계 관련된 실기 숙제 막 이렇게. 알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출문제 잘 안 풀려고 노력하는 중. 자, 보시죠. 자, 여긴 잘 안 내요. 미리 말씀드리면. 자, 여러분들 중간연합세액은 뭔지 설명 좀 드릴게요. 여기 일단 여기 표 보시죠.
자, 우리가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요, 삼성전자로 따지면 삼성전자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벌어들인 소득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내게 돼 있어요. 3월 말까지. 그랬을 때 삼성전자가 원래는 내야 될 법인세가요, 2022년도에 100원이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아셨죠? 자, 근데 우리가 세금이라는 건 일찍 내려고 해요? 아니면 기한을 일반적으로 잘 맞춰서 내려고 해요? 그렇죠. 맞춰서 내려고 하는 게 일반적이지. 누가 세금을 먼저 내고 싶겠어요? 맞죠? 그러면 세금이 너무 다음 연도 3월 달에 몰리겠죠. 그러면 우리가 세금은 왜 걷어요? 그냥요? 심심해서? 그죠? 국익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놀고 먹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현실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론으로. 알죠? 근데 국정을 운영하는데 여러분들 상반기에 세금이 몰리잖아요. 그럼 그걸 상반기 때 만약에 그 어떤 큰 돈 쓸 일이 있어가지고 돈을 다 써버렸어요. 그럼 하반기 때 여러분들 돈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세금은 먼저 미리 걷는 제도들이 다 있어요. 알죠? 그 중에 하나가 아까 했던 원천징수고요. 그다음에 지금 하는 중간예납이라 해가지고요. 말 그대로 중간에 미리 납부시킨다 그때 중간예납. 알죠? 그럼 우리가 지금 1년의 중간이면 몇 개월이에요? 1년의 중간. 6개월이죠, 6개월. 맞죠? 그래서 우리가 1월 달부터 6월 달이 1월 달부터 6월 달에 세금을요, 미리 납부시키는 거예요. 상반기에 세금을. 알죠? 그래서 언제까지 납부하냐면, 이거 버리세요. 언제까지 납부하냐면, 우리가 8월 31일까지 납부하게 돼 있어요. 시험에 안 나와요. 절대 여러분들 날짜 안 물어봅니다요. 그죠? 요날 납부해요. 그죠? 법인은 무조건 내야 돼요. 되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시험에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했다. 8월 31일 날. 그럼 회계 처리하세요. 어떻게 하냐? 자, 일단 대변에 현금이 나갔대요. 30원. 알죠? 그리고 시험에서 어떻게 주냐면 세금 냈으니까 우리가 비용 처리하는 게 맞겠죠. 원래는. 현실에선 비용 처리해요. 근데 우리는 현실을 배우는 게 아니라 시험용이잖아요. 그럼 시험용에서는 어떻게 출제하냐면 우리가 자산으로 처리하세요 라고 출제해요. 비용이 아니라. 그러면 이 30원은 원래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내야 될 세금이죠. 원래는. 맞죠?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내야 될 세금인데 미리 낸 거잖아요. 8월 31일 날. 이해되세요? 그래서 선납세금 처리하는 거예요. 근데 선납세금은 자산이니까 차변. 처리한다라는 건 증가니까 그대로 차변이 되는 거예요. 처리. 아셨죠? 자, 요렇게 잡아요. 되시겠어요? 요렇게.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시험에 이제 12월 31일자 요건 꽤 내요. 요거는 시험에 꽤 냅니다. 두 번째 거는요.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냐. 12월 31일이 결산하는 날이잖아요. 그럼 결산하는 날에 내가 다음 연도 3월 달까지 내야 될 세금이 얼마인지 계산을 해요. 그러면 내가 내야 될 법인세는 3월 달에 100원이에요? 아니죠. 100원 중에서 30원 먼저 낸 거 있잖아요. 그러면 70원만큼이 내가 추가적으로 내야 될 세금이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12월 31일 날 어떻게 하냐면, 자, 12월 31일 날 뭐 해요? 주주들한테 보고해야 될 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표 작성해야 돼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라는 비용이 얼마인지 적어줘야 됩니다. 맞죠? 그럼 얼마 적을까요? 법인세라는 비용. 맞죠? 그거 잘하시네. 100원이에요. 170원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주들한테는 법인세가 정확하게 100원입니다. 라고 알려줘야 돼요. 12월 30일 원래 총 법인세는 100원이었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항상 중요해요. 알죠? 그래서 차변에 법인세 비용이라는 비용 적게 돼 있어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 세금은 여러분들 소득세나 법인세나 나라에 내는 세금이거든요. 그것만 낼까요? 거기에 10%, 여러분들이 만약에
소득세를 100원 내신다라고 하면 그 100원의 10%인 10원을 지방자치단체 또 내셔야 돼요. 아시고 계세요? 그렇게 돼 있어요. 진짜 여러분 좀 그건 받아들이시고. 아시죠? 그래서 이때는 회사가 법인세에다가 다시 10%를 더한 금액을 내야 된다라고 개정 과목을 잡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법인세 등이에요. 왜 그런지 이해되세요? 비용 처리해야죠. 비용이 발생했잖아요. 12월 31일에 총 100원이요. 그래서 원래는 법인세, 비용 이렇게 적는 게 맞지만 법인세만 내는 게 아니라 법인세와 다른 덧붙여진 세금도 같이 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법인세와 다른 세금 등 해서 법인세 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되셨어요? 이렇게? 자, 그리고 12월 31일 날 입장에서는 3개월 뒤에 내야 될 의무는 70원 있는 거죠. 100원 내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70원을 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올해 연도 말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기존에 먼저 납부한 세금 있죠. 차변에 선납세금 있잖아요. 얘를 정리를 해요. 12월 31일 날. 정리. 그럼 우리가 정리는 뭐냐면 분계로 따지면 반대편으로 까는 걸 정리한다라고 불러요. 정리를 하면 0되게 만드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차변에 있는 선납세금 30원을 대변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줘요. 되셔요? 그러면 지금 대변에 빵꾸 얼마나요? 70원 나죠? 그럼 이 70원을 부채로 잡는 거예요. 올해 연도 말 입장에서 부채는 70원밖에 없는 거잖아요. 되셨어요? 표정이 많이 안 좋으신데? 자, 되셨죠? 30번.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세금을 부채로, 왜냐면 우리가 지금 12월 31일자 입장에서 70원 같은 경우에는 3개월 뒤에 내야 될 세금 부채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부채로 잡는 개정 과목은 미지급 세금이라고 해요. 그렇죠? 미지급. 아직 지급하지 않은 세금. 미지급했으니까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의무니까 부채가 되겠죠. 개정 과목 곧 미치실 건데. 개정 과목 미치실 건데, 여러분들. 예.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외워주셔야 될 사항이 있어요. 자, 들어보실게요. 자, 보시면, 자, 우리가 아까 12월 31일 날짜에 하는 분계를 결산 분계라고 했고, 그게 세 문제 나온다라고 했죠, 여러분들. 그쵸? 근데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가 12월 31일자 일반 전표에 가셔가지고 차변, 대변 끊으신 거 있잖아요. 그죠? 아까 현금과부족 같은 거. 그걸 뭐라고 하냐, 우리가 듣고 버리셔도 돼요. 수동결산이에요, 수동결산. 직접 우리가 차변, 대변 적는다라고 해서 결산을. 근데 얘는 자동결산이라는 것도 돼요. 그럼 일단 자동결산이 뭔지를 설명 좀 할게요. 들어보시면. 자동결산은 뭐냐면 내가 컴퓨터에 금액만 입력하면은 컴퓨터가 알아서 분계를 자동으로 결산을 해주는 게 자동결산이에요. 그러면 제가 자동결산은 무조건 제가 넣거든요. 왜냐하면 수동결산보다 자동결산이 훨씬 시간을 절약을 할 수가 있어요. 수동결산은 3분, 자동결산은 30초. 여러분 진짜요? 라고 생각하시면 진짜예요. 제가 뻥 안 치겠죠. 진짜.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동결산을 어떻게 하는지를 암기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띄울 거 이제 자동결산 어떻게 하는지 암기하셔야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건 아니고 이거는 어저께 했던 거고요. 자, 여기입니다. 자동결산이 여기에. 자, 외우셔야 돼요. 자, 암기 열심히. 교재 278페이지도 피시고. 미치실 거거든요. 여긴 중요하니까. 교재 278페이지 피시고. 자, 여러분들 자동결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외워주셔야 돼요. 우리가 여태까지 일반 전표 입력에서 12월 31일자로 했던 건 수동결산이라 하고요. 자동결산 여기서 안 해요.
어디서 하시냐면 여기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곳을 클릭을 하시는 거예요. 알죠? 거기 아마 6개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6가지 빼고는 전부 다 여기서밖에 못해요. 여기 일반 점표 입력 12월 31일자요. 그럼 여러분들은 수동 결산 외우셔야 돼요? 자동 결산 외우셔야 돼요? 자동 외우셔야 돼요. 다 6개밖에 없는데 6개를 외우셔야죠, 여러분들. 저는 6개 빼고 다 외울래요. 그죠? 여러분들 너무 머리 혹사시키시는 거야. 맞죠? 자, 나올 때마다 밑줄 치러 갈 거예요, 무조건. 맞죠? 자, 여기 들어가시는 거예요. 일단 자동 결산이 뭔지 설명드릴게요. 자, 들어가시고, 이제 우리는 시험에 나오는 회사는 회계 기간이 1월 달부터 12월 달인 회사니까 1월부터 12월로 세팅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엔터를 2번 누르시면 1월, 12월 누르시면 이렇게 갑자기 뭔가 뜹니다. 근데 보시면 여기에 여러분들 이렇게 녹색 보이세요? 녹색? 녹색. 이 녹색에다가 금액만 넣으면 컴퓨터가 붕괴를 끊어요. 금액만 넣으면 차변 대변을 안 해. 얼마나 여러분 이름만 들어도 빠를 것 같잖아요. 그죠? 아니 말고요. 아셨죠? 그래서 일단 초록색의 숫자를 입력하고 12월 31일자로 차변 대변 안 끊어요. 그게 자동 결산이에요. 아셨죠? 여기까지는 자동 결산에 대한 설명이고요. 이제 자동 결산 중에서 우리 방금 12월 31일자 선납세금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는지 넘어갈 거예요. 자, 여기에요. 자, 여러분 죄송해요. 요거. 뭐냐면, 이거 안 했네.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아까 그랬죠. 컴퓨터에 금액을 입력하면 컴퓨터가 알아서 차변대변 끊어준다고요. 그럼 컴퓨터가, 야, 컴퓨터 끊어봐. 라고 말을 컴퓨터에 하면, 컴퓨터 끊을겠습니다. 주인님이 해가지고 끊어요? 우리가 당연히 뭔가를 클릭을 해줘야 끊어요. 알죠? 그래서 외우실 게 요거예요. 여기에 점표 추가 보이세요? 이렇게 점표 추가 누르면 컴퓨터가 차변 대변을 끊어요. 알죠? 일단 금액 넣고 점표 추가를 마지막에 입력하시는 거예요. 다 하시고 자동 결산 다 하시고 하시는 거지 한 개하고 점표 추가하고 한 개하고 점표 추가하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가끔 잘못 알고 계신 분들 계시더라고. 아셨죠? 다 하시고 하는 거예요. 다 하시고 제발 플리즈 맞죠? 외워주시고요. 아마 이건 내일 하게 될 거예요. 왜냐면 오늘 개정 과목 밑줄 치고 숙제 내야 되니까. 알죠? 그래서 내일 선납세금, 예수금, 요놈식 이렇게 할 거예요. 실기.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여기.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선납세금이라고 검색을 하시는 거예요. 검색은 어떻게 하는지 내일도 설명할 거예요. 검색을 하시면 여기 선납세금이라고 보이시나요? 여기. 자, 여기 선납세금이라고 있고 여기에 파란색 있잖아요. 초록색. 그럼 선납세금을 여기다 넣으시는 거예요. 방금 사례로 따지면 30원이에요. 30원. 방금 선납세금 30원 있었죠? 맞죠? 그걸 여기다 넣으시면 이따 이거 무시하시고 꼭 설명드릴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빨간색 여기 추가 계상액 보이세요? 추가 계상액 빨간색? 빨간색도 여기에 여러분들 녹색 있죠? 그럼 추가 계상액이 뭐냐면 추가로 더 낼 세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사료 따지면 70원이 되겠죠. 즉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아까 선납세금이 30원 있었죠? 그리고 우리 추가로 내야 될 세금 70원 있었죠? 여기다가 이렇게 30원, 70원 넣고 전부 추가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30초예요. 30초. 아셨죠? 이걸로 끊으셔도 되고 아니면 나는 아니다. 나는 고생 좀 하겠다. 죄송해요. 고생 좀 하겠다. 아니에요. 나는 이게 더 나은데요? 라고 하시면 이렇게 끊으셔도 되고. 아시죠? 그래서 자동 결산이 되는 놈들은 수동 결산도 무조건 돼요. 아시죠? 근데 자동 결산이 되는 애들은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둘 다 하시면 감점이에요. 아시죠? 그러니까 요걸 하시든 아니면 방금 했던 여기다가 직접 30원, 70원 넣어서 다시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는 거예요. 누가 봐도 요걸 하시는 게 편하지 않을까요? 그죠? 아니, 가끔씩 그 12월 31일쯤 하시는 분들 계셔서 그래. 습관 되셔가지고. 아시죠? 이렇게. 자, 됐습니다. 자, 일단은 그 밑줄 좀 칠까요, 여러분들? 278페이지에
2, 7, 8. 자, 278페이지 네모 1번 맨 위에 자동결산 정리사항의 별표 좀 치시고 어디냐면은요. 자, 이제 밑줄이에요. 두 번째 줄. 결산자료 입력 메뉴 밑주시고 자, 그 다음에 금액을 입력 여기에 밑주시고 그 다음에 F3번 전표 추가 키를 이용 밑주시고 요게 이제 자동 결산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총 4개 있죠. 이제 나올 때마다 하나씩 할 거예요. 이 중에 우리가 배웠던 건 요 수익비용 계정의 동그라미 1번이에요. 여기 밑줄. 법인세 등 설정 여기에 밑주시고. 법인세 등 설정. 아시죠? 그래서 요게 첫 번째 우리가 배우는 자동 결산. 처음이신 분들은. 네, 그리고 여기다가 여러 페이지 적어주는 페이지 287이라고. 페이지 287페이지에 어떻게 하는지 나와 있어요. 맞죠? 그거 나중에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들 계정 과목 유인물 좀 펴주시죠. 계정 과목 정리라고 돼 있는 유인물 있을 거예요. 계정 과목 정리. 있으시죠? 계정 과목 정리? 제일 중요해.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엄밀히 얘기하면. 다 있으시죠? 계정 과목 정리? 아니에요. 법인세 등이 맞아요. 저 믿으세요. 예, 제가 맞아요. 됐죠? 저를 믿으세요. 저를 믿으셔야 됩니다. 전적으로 저를 그만할게 안 할게요. 어디냐면 자 1페이지에 자 1페이지 어디냐면은요 동그라미 5번 단기매매증권 보이세요 여러분들? 단기매매증권 자 거기에 시장성이 있는 주식에 밑줄 치시고 시장성이 있는 주식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띄어서 첫 번째 끝에 단기간 내에 매매 차익을 얻기 위하여 취득하는 유가증권 여기에 밑주시고요. 자산이라는 것도 외우시고 뜻도 외우셔야 돼요. 자 그리고 어디냐면 동그라미 16번 선납세금 아닌데? 16번 맞죠? 동그라미 16번 선납세금 자 거기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밑주시고 그 다음에 띄어서 거기 수익에 대한 원천납부세액 밑줄 치시고 여기서 수익은 소득자 입장이죠. 여러분들 지급자 말고 되세요? 수익이니까 소득자죠. 소득자 입장에서 뜯긴 거.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주시냐면은요 2페이지네요. 2페이지 자, 2페이지에 중간쯤 보시면 가로 2번 비유동자산 있죠, 여러분들. 가로 2번. 일단 비유동자산 자산이란 얘기예요. 거기에서 반가로 1번 투자자산 있을 거예요. 거기에 동그라미 5번 매도 가능 증권 있죠. 그 장기간서부터 채권까지 밑줄입니다. 자, 장기간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채권 여기에 밑주시고 그다음에 아래에 동그라미 6번 만기보유증권 있죠. 자 만기보유증권은 여러분들 전부 다 밑줄. 자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국채, 공채, 사채.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 채권은요 종류가 3가지예요. 맞죠? 우리가 기업이 있고 그다음에 공공기관이 있고 국가가 있고 다 거액의자금 조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채무증권 발행하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사채, 국채, 공채가 다르기만 한 거예요, 그냥. 자, 그 다음에 어디냐면 3페이지. 자, 3페이지 여러분들 중간에 2번 부채 보이세요? 자, 이제 부채예요, 부채. 자, 부채에서 맨 아래 동그라미 10번 예수금 있을 거예요. 자, 예수금은요. 거기 제3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시
소득세 밑줄. 제3자에게 소득을 지급 시 소득세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띄어서 원천징수분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밑줄.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을 때 사용, 여기에 밑줄 치시고, 여기 예수금. 예수금 부채라는 거 암기요.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주시냐면 4페이지. 자, 4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13번 미지급 세금 보이세요? 요것도 부채겠죠. 부채 외우셔야 돼요. 어디냐면 거기 첫 번째 줄 중간에 회사가 여기서부터 끝까지 밑줄이요. 자, 회사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 중 아직 납부하지 않은 금액을 미지급 세금이라 한다 했죠. 부채. 자, 되셨고. 자, 이제 5페이지. 자, 5페이지에 가로 2번 영업의 수익 있죠, 여러분들? 영업의 수익 보이세요? 요거 밑줄이 아니라 동그라미 5번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있죠? 걔 동그라미 치시고 동그라미 5번에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동그라미 치시고 동그라미 치시라는 거 여러분들 다 보시라는 얘기예요. 다 밑줄 대상이거든요. 근데 쉬운 애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걔네들은. 예. 자, 근데 동그라미 6번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도 동그라미 치시고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주시냐면 6페이지. 자, 6페이지에 5번 비용 보이시죠, 여러분들? 비용이요. 비용. 거기에서 혹시 동그라미 5번 여비교통비 보이시나? 여비교통비? 보이시죠? 자, 여비교통비는 거기 전부 다 밑줄이네요. 자, 업무와 관련된 국내 국외 출장비, 시내 교통비를 비용 처리하면 A인 거예요. 외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7페이지. 자, 7페이지 중간에 가로 3번 영업의 비용 있죠? 거기에서 동그라미 6번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실 동그라미 7번 단기매매증권 처분손실 동그라미 동그라미 친 건 다 눈으로만 보셔도 이해돼요. 알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8페이지. 자, 8페이지 13번 법인세 등 보이시나요? 법인세 등. 요거 비용이에요, 비용. 자, 법인세 등에서요. 그 법인이 일정 기간 벌어들인 밑주시고 법인이 일정 기간 벌어들인 밑주시고 그 다음에 띄어서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법인세 및 법인분 지방소득세 밑주시고 법인분 지방소득세가 법인세 10% 그 지방자치단체 내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둘을 합쳐서 등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숙제. 자, 이제 숙제의 유인물 있죠? 여기 그 기출문제 자산이라고 되어 있는 거요. 기출문제 자산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자, 어디냐면은 2페이지입니다. 자, 2페이지에 유형 2, 유가증권 있죠, 여러분들. 여기에서는 하지 말아야 될 것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거. 알죠? 어디까지냐면 유가증권이 여러분들, 더럽게 많은데? 어디까지야? 여기 5페이지까지거든, 5페이지 일단은요. 그렇죠? 2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인데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안 하셔도 되는 게요. 거기 어딨냐? 11번은 하지 마세요. 11번. 11번 하지 마세요. 그럼 나머지는 다 하셔야 돼요. 응? 여러분 보시면 더럽네가 아니라 더럽게 많이 나왔다. 이게 핵심이에요. 더럽네요. 더럽게 숙제 많이 낸 애가 아니라 2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야? 맞죠? 이 중에서 제가 다 모아놓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중에 일부예요, 일부.
아주 옛날 예적건 여기다 넣지도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어디 가주시냐면 12페이지. 자, 12페이지에 8번 있죠, 여러분들. 12페이지에 8번부터 13페이지에 15번 있죠. 요게 어떤 문제냐면 선납세금 문제예요. 많이 나왔죠, 얘도요. 이거 내일 우리 실기할 때 분계 끊어봐야 되잖아요. 연습하시면 좀 수월하실 거예요, 실제로. 아셨죠? 그리고 어려우신 거 있으시면 별표를 치시면 제가 이거 많이 어려워하시는 거구나. 답 보고도 여러분들 이해 안 되시잖아요. 별표 치시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숙제 검사하면서. 자, 많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합격 꼭 해야죠. 그렇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 내일은 여러분들 금요일이니까 좀 살짝 일찍 끝내겠습니다. 자, 마치시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